뭐야? 저 폐지 줍는 거지가 여기 왜 있어? 아들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룸 안에서 미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옥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였습니다. 자네 미쳤나? 수준 떨어지게 저런 노인네를 부모라고 데려와? 미자는 며느리가 될 딸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거지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켜. 당장 나가. 아들 현우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내 엄마가 길바닥에서 쓰레기 줍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각서 써.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미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말순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미자가 운영하는 헤어쇼.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말순이었습니다. 며칠 전 리어카를 발로 찼던 그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고 거지라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 건물주였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고급 부티크와 카페들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70대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꽤 단단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걷다 보니 병원 한 번 안 가도 될 만큼 건강했죠.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말수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동네를 돌 수 있으니까요. 누가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 일대 건물 세 채가 말순의 소유였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젊었을 때 장사로 번 돈으로 하나씩 사모았던 건물들이었죠. 지금은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돈 있다고 으스대면 뭐하나. 남편이 살아생전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일부러 평범하게 살았어요. 관리인을 통해 세입자들을 관리했고 직접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죠. 세입자들 대부분은 건물주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새벽마다 본인 건물 주변을 돌며 청소하는 게 말순의 취미였어요.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워 담고 담배꽁초도 줍고 화단에 물도 주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였죠. 우리 건물은 깨끗해야지.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골목을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한 곳에 박스가 유난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1층 헤어숍 앞이었어요. 미자네 가게구나.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2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사돈이기도 했죠. 아들 현우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말순이 건물주인 줄 몰랐어요. 계약할 때도 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으니까요. 미자는 그저 자기가 좋은 자리를 싸게 얻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순은 리어카를 헤어숍 앞에 세웠어요. 박스 더미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염색약 박스, 샴푸 박스, 포장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버려두면 안 되는데. 말수는 박스들을 하나씩 리어카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고 또 굽히고. 나이가 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할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어숍 문이 열리고 미자가 나오고 있었죠.
50대 초반의 미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미자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가요. 말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미자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냄새나게 진짜. 미자가 코를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박스를 들려고 했죠. 하지만 미자는 더 화를 냈어요. 듣기 싫어요? 여기 우리 가게 앞이라고요. 손님들 오기 전에 꺼져요.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박스들 가게에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치워드리려고. 필요 없어요. 청소는 청소업체가 할 거니까 할머니는 신경 꺼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침 헤어숍 안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이었죠.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할머니가 자꾸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잖아. 진짜 재수 없어. 미자가 말순의 리어카를 흘끔 쳐다봤어요. 낡은 리어카에 헌 옷을 입은 할머니. 미자의 눈에는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리어카를 발로 확 걷어찼어요. 쾅!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지며 담아뒀던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로 발로 찰 줄은 몰랐죠. 재수옴 붙었네. 김 실장, 여기 소금 뿌려. 네. 소금이요? 빨리요. 아침부터 기분 잡쳤잖아. 정화 좀 시켜야겠어. 김 실장이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지만 꾹 눌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자는 소금을 뿌린 뒤에도 계속 투덜댔습니다. 아침부터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에 나타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그냥 가시라고 하시지 왜 그러세요? 에이, 몰라. 나 원래 이런 거 못 참아. 우리 가게 앞에서 쓰레기 뒤적거리고 있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격 떨어지잖아.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자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말순을 노려보고 있었죠.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다시 세웠습니다. 쏟아진 박스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저래야 하나. 미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귓가에는 미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말수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참아야지. 아직은. 말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미자는 자기가 누구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건물주라는 것도 곧 사돈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말수는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죠. 인성이 저 모양이니.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뒤면 아들 현우와 미자의 딸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자를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 미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수는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건물주가 착하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말수는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만이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의 뒷모습은 여전히
이 정도로 주저앉을 말순이 아니었어요. 새벽은 깊어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리어카를 끌고 다음 건물로 향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또다시 새벽 산책을 나왔어요. 이번엔 다른 건물 쪽을 먼저 돌았습니다. 미자네 헤어숍은 일부러 피했죠. 하지만 아침 8시쯤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말순은 리어카를 끌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괜히 또 시비 붙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헤어숍 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니 미자가 손님 2명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말순은 그냥 지나가려다 멈칫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아이고 사모님, 저희 건물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말순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미자가 으쓱하며 말했죠. 월세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관리비도 다른 데보다 싸게 받으시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해주셨거든요. 말순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월세 늦어도 이해해 준다고요? 미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독촉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죠. 관리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세입자들보다 싼 게 아니라 미자가 밀린 관리비를 아직 안 낸 거였습니다. 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복 받으셨네요. 다른 손님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미자는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운이 좋았죠. 처음엔 보증금이 좀 부담됐는데 건물주님이 분할로 내도 된다고 하셔서 말순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분할로 내도 된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보증금을 한꺼번에 못 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눠받기로 한 거였죠. 그것도 아직 다 못 받았어요. 그 정도면 거의 친구 사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동네에서 장사 잘 되면 건물주님도 좋으시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미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가 막혔죠.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게다가 자기가 건물주랑 친하다는 식으로 허세까지 부리고 있었어요. 말순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자가 창밖을 보다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미자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손님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누구요? 저번에 우리 가게 앞에서 쓰레기 뒤지던 할머니요. 아침마다 여기 어슬렁거려요. 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순은 그냥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헤어숍 문이 확 열리더니 미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말순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미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팔짱을 낀 채 말순을 내려다봤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우리 가게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나가는 길인데요.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나가는 길? 맨날 지나가는 길이네. 할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서 뭐 얻어먹을 거 있나 해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자는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건물주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이 앞에서 보이면 바로 건물주한테 말할 거예요. 이상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맴도는데 경찰 불러달라고.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건물주랑 친하다고요? 자기 이름도 모르면서?
경찰까지 부르시게요? 당연하죠. 여기가 어디라고?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어슬렁거리면 우리 가게 이미지 떨어진다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헤어숍 안에 있던 손님들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슬쩍 쳐다봤죠. 말수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망신당하는 게.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이 동네 다른 가게들한테도 말 안 하는 게 좋을걸요? 제가 여기 상인의 임원이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할머니 발 못 붙여요. 말수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헛웃음이었죠. 상인의 임원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미자가 으스대듯 말했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분이랑도 친하시다고 했죠? 당연하죠. 우리 건물주님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괜히 트러블 만들지 말고요. 미자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죠. 뒤에서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쯧쯧, 나이 먹고 저러니 자식들이 버린 거겠지. 말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리어카를 세웠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죠. 건물주랑 친하다고? 말수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친하다는 건지. 관리인 박 부장을 통해서만 소통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그렇게 했었어요. 세입자들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독이 됐네요. 미자 같은 사람은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렇게 함부로 구는 거였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박 부장, 청담 2번 건물 1층 헤어숍 있죠? 네, 미자 씨 가게요. 월세 연체 현황이랑 관리비 미납 내역 정리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 부장이 잠깐 침묵했어요. 뭔가 문제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며칠 뒤면 아들 현우와 미자의 딸 지은이가 상견례를 합니다. 그때 미자가 어떤 얼굴을 할지 벌써부터 눈에 선했어요. 조금만 참자. 말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0평생 참을성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뜨거운 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저지른 일들, 발로 리어카를 걷어찬 것, 소금을 뿌린 것,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준 것, 그리고 오늘은 건물주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했죠. 내가 그 건물주인데.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미자는 자기가 모시는 건물주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산책은 여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돌아다니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70대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 누가 봐도 건물주로는 안 보이겠죠.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상견례 날이 기다려졌어요. 미자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게. 말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곱게 보관해둔 옥색 한복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한복이었죠.
이거 입고 아들 장가 보내야지. 말수는 한복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면 그날이었어요. 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만큼은 새벽 산책도 건너뛰었죠. 옥색 한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한복은 여전히 고왔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아들 장가 보낼 때 입어라며 사준 거였죠.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례차례 입었습니다. 속옷부터 저고리, 치마까지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립스틱만 살짝 바르고 분도 얇게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근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말수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오후 5시였습니다. 아들 현우가 차를 몰고 왔어요. 30대 중반의 현우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말순이 차에 올라탔어요. 현우가 운전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좋은 곳 예약하셨대요. 청담동 쪽 한정식 집이래요. 그래, 비싸겠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날 못 알아볼까? 생각해보니 궁금했어요. 한복 입은 모습과 리어카 끌던 모습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30분쯤 달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한옥 스타일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죠.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예약된 룸은 2층 끝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미자와 딸 지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분홍색 치마에 금박이 들어간 저고리였죠. 목걸이와 귀걸이도 반짝거렸어요. 지은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지은은 수줍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현우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봤죠. 잠깐 미자의 표정이 멈칫했어요. 말순도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죠. 옥색 한복의 단정한 머리, 그럴듯한 차림새의 말순을 폐지 줍던 할머니와 연결시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미자가 지은을 소개했어요. 저희 딸 지은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지은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착해 보였거든요.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감사합니다. 지은이 얼굴을 붉혔어요. 현우도 미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뭐려. 우리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미자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구절판, 찜까지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죠. 미자가 말순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청담동 쪽에 살아요. 아, 그래요? 저희도 청담동인데. 혹시 어느 동네세요? 말순이 정확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거기면 저희 가게 바로 근처인데요? 그래요? 말순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미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꾸 말순을 쳐다봤어요. 그때 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가방을 뒤적이다 말순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미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났던 겁니다.
며칠 전 가게 앞에서 쫓아냈던 그 할머니, 리어카를 끌던 그 사람. 설마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수는 조용히 한복 속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말순, 청담빌딩 외 2개 건물 소유주. 미자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현우와 지은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색이 계속 변했어요.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죠. 말수는 차분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미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시죠. 무슨 얘기인데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당황해서 분노로. 아니, 뭐야? 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와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지은이 미자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자는 말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폐지 줍는 거지가 여기 왜 있어? 대체 무슨 짓이야?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닥쳐요. 당신 미쳤어? 수준 떨어지게 저런 노인네를 부모라고 데려와?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은이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자는 뿌리쳤습니다. 지은아, 비켜.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해. 저 사람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앞에서 쓰레기 뒤지던 할머니야. 미자가 말순을 노려봤어요. 명함?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고? 말순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죠. 확인? 웃기네. 당장 나가요. 여기 우리가 예약한 자리라고요. 미자가 문을 확 열었어요. 빨리 안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현우가 참다 못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내 엄마가 길바닥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그런 집안이랑 우리 지은이 결혼시킬 수 없어. 미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어르신한테 너무하세요. 너도 닥쳐.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미자가 가방을 움켜쥐고 문 앞에 섰어요. 내 딸은 데리고 간다. 당장 일어나, 지은아.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미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당장.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버텼어요. 엄마, 싫어요. 전 현우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뭐?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장모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해? 거지 엄마 둔 놈이랑 내 딸 결혼 못 시켜. 미자의 입에서 점점 더 심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말수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죠. 장모님,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를 억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평생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모욕? 웃기네.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미자가 비웃었어요. 내 엄마가 리어카 끌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거 내가 직접 봤다고. 우리 가게 앞에서.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자가 지은을 떼어냈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돼? 원장님 사돈이 폐지 줍는다고 소문나면 나 쪽팔려서 장사 못해. 말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쪽팔리는 사람입니까? 미자가 말순을 쏘아봤어요. 당연하죠. 70 넘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박스 주우러 다니잖아요. 그게 왜 쪽팔린 일인가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미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네. 귀천 없다고? 그럼 당신 아들한테 떳떳해요? 자식 장가 보내는데 리역 하나 끌고 다니는 엄마 얼굴이 자랑스러워요? 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우가 소리를 지르니 모두가 놀랐죠. 장모님, 제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저 대학 보내시려고 온갖 일 다 하셨습니다. 미자가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네, 자랑입니다. 현우가 똑바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저 키우셨어요. 당당하게 일하시면서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장모님은 모르시나 봐요.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 잘하네. 그래, 대단하시겠지. 근데 난 싫어. 내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는 거. 엄마, 지은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제발. 왜 이러세요? 어르신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미자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저런 집안이랑 우리랑 안 맞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현우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뭐?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 말 안 듣겠다는 거야? 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현우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은 분이세요. 엄마가 어떻게 대하시든 전 현우 오빠 편이에요. 미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미자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미자가 수첩을 현우 앞에 던졌습니다. 각서 써. 각서요? 내 엄마랑 연 끊겠다는 각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엄마 절대 안 만나겠다고. 그것도 우리 지은이 시댁 식구들한테 소개 안 하겠다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딸 줄 수 있지. 아니면 결혼 취소. 미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은이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너 닥쳐.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미자가 현우를 봤어요. 어때? 못 쓰겠어? 그럼 지금 당장 헤어져.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서를 쓴다는 건 어머니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안 쓰면 지은과 헤어져야 했죠.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미자가 말순을 봤어요. 뭐, 아드님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이 나서? 웃기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미자가 손가락으로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돈 있어요? 재산 있어요? 리어카 끌고 다니는 주제에?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자가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 지은이 만난 거 행운인 거예요. 우리 지은이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나도 가게 운영하고 당신네보다 훨씬 잘 살아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닥쳐. 미자가 소리쳤어요. 각서 쓸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지은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쓰지 마요. 우리 그냥 가요. 지은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가 비웃었습니다. 가? 어디로? 돈도 없는 주제에 결혼 어떻게 할 건데? 전세금은? 혼수는? 말수는 조용히 앉아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말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미자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자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꺼냈죠. 첫 장을 보는 순간 미자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은 미자였고 발신인은 건물주 이말순이었어요. 미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눈알이 빠르게 움직이며 서류를 읽었어요. 한 줄, 두 줄.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와 지은도 무슨 일인지 몰라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말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청담동 2번 건물 1층. 미자 씨가 운영하시는 헤어숍 자리죠. 미자가 서류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건물주가 당신이라고요? 네. 이말순입니다. 말순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2년 전에 미자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물론 관리인 박 부장을 통해서였지만요.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면 지금 당장 박 부장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말순이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엄마 가게가. 네. 내 건물 1층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죠. 며칠 전까지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리어카를 발로 걷어찬 것, 소금을 뿌린 것,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 그 모든 걸 건물주한테 한 거였어요. 말순은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를 몇 장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2년 전에 미자가 사인한 계약서였죠. 2년 전 5월에 계약하셨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말순이 두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월세 납부 내역이에요. 미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서류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연체 표시였죠. 최근 3개월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제때 안 내셨더라고요. 늦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씩.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관리인 박 부장이 몇 번이나 연락했죠. 미자 씨는 매번 바빠서 깜빡했다. 다음 주에 꼭 넣겠다 하셨어요. 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정말 바빠서요? 말순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관리비 내역이에요. 관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린 금액이 적혀 있었죠. 다른 세입자들은 다 제때 내요. 미자 씨만 매달 늦으시더라고요.
말순이 네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무단 간판 설치 건이에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달에 가게 앞에 LED 간판 추가로 다셨죠? 계약서에는 건물주 허가 없이 외관 변경 금지라고 명시돼 있어요. 말수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이 연락했을 때 미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건물주가 뭐라고 하면 그때 빼면 되죠라고 하셨더군요.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자를 봤어요. 말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랑 친하다고 하셨죠? 미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님들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건물주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건 월세 늦어도 이해해준다고요? 관리비도 깎아준다고요? 말순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착한 건물주라서 참아준 거예요. 사돈이 될 사람이니까 봐준 거죠. 그런데 미자 씨는 그걸 우습게 본 거예요.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말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일인데요. CCTV 사진이었어요. 헤어숍 앞 거리가 찍혀 있었죠. 우리 건물 입구에 CCTV 있어요. 미자 씨가 저한테 한 일 다 녹화됐어요. 사진 속에는 말순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리어카를 발로 차는 장면도 있었죠. 리어카 걷어차고 소금 뿌리고 쫓아내고 말순이 사진을 미자 앞에 놓았어요. 건물주한테 이르겠다고 하셨죠? 제가 건물주인데 누구한테 이르시려고요? 미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죠. 장모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지은도 사진을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월세 연체 3개월, 관리비 미납, 무단 간판 설치.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해요.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순이 미자를 똑바로 봤어요. 건물주를 모욕하고 폭행했죠. 리어카 찬 거 폭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자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됩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건물주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고. 방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넌 잘못 없어. 말순이 아들을 봤습니다. 현우야, 넌 착한 아이야. 내가 왜 미안해하니? 지은도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지은 씨도 잘못 없어요. 말순이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착한 아이네요. 아까 엄마 말리던 거 다 봤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야, 가자. 네, 어머니. 현우도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현우 오빠랑 천천히 생각해봐요. 말순이 지은을 봤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하는 거죠. 지은 씨 마음은 알겠지만 이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말순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우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나중에 연락할게. 오빠. 지은이 울먹였지만 현우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는 미자와 지은만 남았습니다. 미자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궜죠. 엄마. 지은이 엄마를 불렀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미자의 손이 봉투를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죠. 헤어숍 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건물주가 보낸 사람인가 싶어서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원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미자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은 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죠. 이 가게는 미자의 전부였습니다. 2년 전에 퇴직금 다 털어서 차린 가게였어요.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 잡아서 손님도 제법 있었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참이었는데 어떻게든 해야 해. 미자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다크서클을 가리고 립스틱을 새로 발랐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애썼죠.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김 실장, 오늘은 내가 좀 일찍 나갈게. 가게 잘 부탁해. 네, 원장님. 미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목적지는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주소는 관리인한테 물어서 알아냈어요. 박 부장이 처음엔 안 알려주려 했지만 미자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어냈죠. 택시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죠. 여기 사는 사람이 건물주라고? 미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말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미자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미자가 급하게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미자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무표정하게 계단을 올라왔죠. 무슨 일이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말순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죠. 말순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앉으세요. 미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쥐었죠. 말순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자는 손을 저었어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건물 주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속하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하나 꺼냈죠. 이건 밀린 월세랑 관리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것뿐인가요? 저 간판도 철거하겠습니다. 당장 업체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희망이 생긴 듯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계약 해지는 취소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순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미자 씨. 말순이 미자를 똑바로 봤어요. 내 건물 앞에서 소금 뿌렸죠?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건물격 떨어진다고 했죠. 폐지 줍는 할머니 때문에 가게 이미지 망친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리어카 발로 찼죠. 그것도 내 건물 앞에서. 말순이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했죠. 건물주한테 이른다고 했고요. 미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한 것도 알죠? 그건 정말 바빠서요?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다 제때네요. 미자 씨만 맨날 늦으시더라고요. 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박 부장이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무시했죠. 죄송합니다. 손님들한테 거짓말도 했죠. 건물주랑 친하다고, 특별 대우 받는다고. 말순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사실은 돈 못 내서 독촉받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미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은 어땠나요? 제 아들한테 각서 쓰라고 했죠. 그건 엄마랑 연 끊으라고. 그래야 결혼시켜주겠다고.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돈 없다고, 저한테 의지한다고 무시했죠. 미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층 헤어숍, 다음 달 말까지 비워주세요. 어머님, 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전부요? 말순이 미자를 봤어요. 그렇게 소중한 가게였으면 건물주한테 잘했어야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믿겠어요. 어머님, 보증금은 월세랑 관리비 정산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간판 철거 비용도 거기서 빼고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가게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퇴직금 다 털어서 차렸어요. 이거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말순은 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저는요? 네. 제가 리어카 끌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남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미자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미자 씨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리어카 걷어차고 소금 뿌리고 쫓아냈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빌면 됩니까?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말순이 물었어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성 글러먹은 사람, 제 건물에 못 둬요. 말순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원상 복구하고 나가세요. 이미 다른 세입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미자가 소리쳤지만 말순은 뒤돌아섰어요.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미자는 무릎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죠.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던 돈 봉투도 다시 챙겼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 씨. 미자가 돌아봤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와 미자를 봤어요. 사람 대하는 법 배우세요.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인성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미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말수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미자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을 닫았어요.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돌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었죠. 청담동 2번 건물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1층 헤어숍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미자는 약속대로 가게를 비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찾아와 빌었지만 말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미자는 간판을 떼고 짐을 싸서 떠났죠. 박 부장이 전화로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장님, 미자 씨가 마지막 날 우시더라고요. 2년 공들인 가게를 이렇게 정리하게 됐다고. 말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야.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건물 앞을 지나쳤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새 세입자 후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20대 후반 청년이에요.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조건이 좀. 박 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조건?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은행 대출도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말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같던가?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경력도 괜찮아요. 유명 헤어숍에서 5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독립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이번에 용기 내서 창업하려는데. 박 부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만나봐야겠네요. 네. 사장님이 직접요? 응. 내일 약속 잡아줘. 다음 날 오후 말수는 건물 1층으로 갔습니다. 빈 가게 안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민호를 찬찬히 봤어요. 눈빛이 맑았고 말투도 정중했죠. 여기서 뭘 하고 싶은가요? 작은 헤어숍을 차리고 싶습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가게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 동안 큰 샵에서 일했는데 제 스타일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손님들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는데 이자리 보증금이 좀 높아서요.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낼 자신 있습니다. 말수는 민호를 보며 물었어요. 성실하게 할 수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잠깐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보증금 반만 내요.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 나눠내고.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월세 한 번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하고 가게 앞 청소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민호가 깊게 인사했어요.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말수는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한 달 뒤 민호의 헤어숍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민호네 헤어숍이라고 적혀 있었죠. 말수는 개업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민호가 감격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죠. 건물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요.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 무렵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랑 만나도 될까요? 그러렴. 말수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사흘 뒤 현우와 지은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지은은 떡 상자를 들고 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인사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앉아요. 말순이 지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지은 씨 잘못 아니에요. 말순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지은 씨는 착한 아이잖아요. 그날 엄마 말리던 거 다 봤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현우 오빠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길 바라요. 말순이 지은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고마워요. 현우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날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말순을 도우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요리 비법을 알려줬죠. 어머님, 엄마는 요즘 작은 동네에서 혼자 미용실 차리셨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예전보다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제가 가끔 찾아뵙는데요. 어머님 얘기 나오면 항상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랬구나.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죠. 석 달 뒤 현우와 지은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말수는 옥색 한복을 입고 참석했죠. 지은의 아버지가 혼자 왔습니다. 미자는 오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됐어요. 괜찮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이 행복한 얼굴로 서약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말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말수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건물 주변을 정리하고 화단에 물을 주고 민호네 헤어숍 앞을 지날 때였어요. 민호가 먼저 나와서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렇게 일찍? 네,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민호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나 보네. 네. 덕분에 이번 달부터 보증금 분할 납부 다 끝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성실하게 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계속 걸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리를 비췄죠. 집으로 돌아오니 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은이랑 놀러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말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음미했죠. 70평생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서러운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죠. 착한 며느리도 얻었고 아들도 행복하고 건물도 좋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인성에는 귀천이 있는 법이지.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미자는 그걸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민호 같은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온다니 미역국을 끓여야겠어요.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며 말수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하루도, 민호의 하루도, 현우와 지은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 말수는 미소 지으며 미역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게 말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에 얻은 것이었죠. 말순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